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원기 105년 8월 말일, 이제 8월 말이죠. 벌써 이제 8월달 다 마무리되는 날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전 교의편 맨 마지막 장인 4대 강령 지금 하고 있어요. 4대 강령도 이제 몇 시간 하면 마무리가 되고 교의편이 다 마무리되는데, 오늘 이제 4대 강령 중에 정각정행을 살펴볼 겁니다. 정각정행. 우리 4대 강령이 뭐가 있죠? 정각정행, 지은본, 불법, 활용, 무아, 공공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4대 강령은 철저하게 교리도를 놓고 보는 게 좋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대 강령 보면은 그 양쪽 네 귀, 그러니까 거북이로 따지면 네 발에 위치하고, 이걸 교리도를 사람 형상으로 보면 손발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이거 상징성이 있어요. 손발, 손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정각정행 지음보우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교법이죠. 이론상을 기반한, 이론상을 축으로 한 사은사유 삼학팔조, 이 교법, 이 교리를 다시 실천강령으로, 실천의 강령으로 또 이렇게 또 그 양대별을 해보면, 어떤 교리도로 보면 인과보응의 신앙문을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라고 보면, 그것은 지음보은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진공묘우의 수행문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는 것을 이렇게 강령적으로 딱 이렇게 몰아서 딱 말하면 정각정행, 이렇게 우리가 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 걸려라. 이렇게 놓고 뭐든지 하나 걸려서 한번 해봐라. 이런 그 대종사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자, 4대 강령이 우리 정전에 52쪽에 나오죠. 그 다음에 정각정행은 53쪽 나오죠. 정각정행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정각정행은 이론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서 안입이 설신의 육근을 작용할 때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망행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그냥 문맥에 따라서 딱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정리가 더 쉬워요. 우리가 해석할 때 정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뭐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이 내용 자체로 설명하는 게 더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더 수월해요. 확신도 있고. 그러면 이게 문맥에 따라서 보면, 정각은 뭐냐면요, 이론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각이 뭐야? 이렇게 정각정에서 정각이 뭐야? 그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나아요. 실제로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잖아요. 정행은 뭐냐? 그 진리, 그러니까 이론의 진리를 채받아서 안입이 설신이 육근을 작용할 때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앞에 문장이 정각이고 뒤에 문장이 정행,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소호태산 대종사의 수행과는 뭐냐 하면, 우리는 정각정행을 하는 게 맞아요. 돈순위, 점순위, 이런 논의는 우리가 참고로 하는 것이지 참고사항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참고해서 또 이제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 또 질문도 하고 또 하니까. 그러나 대종사님의
수행은 뭐냐 그러면 정각정행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타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정각정행이 뭐요? 물어보면 아까 말대로 하면 돼요. 정각은 이거고 정행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그걸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각이 뭐라고 했어요? 이론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는 것. 그렇게 말했죠. 그럼 여기는 불조정전이라 나오죠. 불조정전이 뭐예요? 한자로 하면 이게 불은 부처예요. 부처. 조는 조사. 이게 부처와 조사가 바르게 전에 이렇게 서로 계속 전등해 온다고. 그래서 이게 전등록 있잖아요. 불이 이렇게 촛불이 여기서 이어지고 해야겠지. 이 해명의 등불이 깨달음의 빛이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이렇게 이 시민자리가 이렇게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부처와 조사에 의해서. 조사는 뭐예요? 이게 조사는요, 인도에는 없어요. 인도에는 이렇게 따지면 부처만 있는 거지. 원래로 따지면. 근데 조사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조사 개념이 생겨갖고 소급해서 인도에도 이제 조사가 쭉 있는 거예요. 인도 자체에서 조사가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사라고 하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주 이런 분 다 조사예요. 조사는 말 그대로 할아버지 조자, 스승사자. 뭔가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렇게 뭐랄까 무르익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이 조사 개념이 생기냐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막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눈앞에서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보살 개념만 해도 뺀 꿈에서 나타나. 꿈. 실제로 경정들 보면은 그래요. 보살. 대승불교의 시작인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지금 하여간 제가 절제해야 돼요. 이제 대승불교가 보살운동이 있는데 이 보살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보살도 실질적인 대승불교 운동의 주체예요. 주체. 근데 이런 게 뭐 꿈에서나 나타나고 뭐 현실에서 뭐지? 이제 이런 중국 사람들의 더 현실주의자들이니까 이 보살의 현실주의자라고가 조사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중국화된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옛날에 보면 그 자리에 연륜이 계신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있어요. 그게 대개 촌장이라든지 농경사회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을수록 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있고 실질적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하신 분, 이런 분들을 이제 깨달음의 그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다음 깨달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로 조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부처와 부처가 있었고 조사가 이렇게 이어오죠. 그래서 우리 염주 보면 가운데 이렇게 큰 거 있죠. 큰 염주. 이것이 부처라고 보면은 쭉쭉쭉쭉 이어지죠. 이건 조사라 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해서 이 시민자리가 이어져 왔다. 이렇게 봐요. 자, 우리 이론상 지리에서는 재불재성이라고 나오죠? 이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불교적 시각에 한정된 개념입니다. 불조정전. 그래서, 재불재성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이 개념을 더 확대하려면 재불재성으로 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불조라고 하나 재불재성이나 하나 이것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대종사님께서 평소에 재불재성이라는 법설도 많이 해요. 그래서 불조라고 하면은 불교적 역사에 한정된 개념이나 대종사님이 쓰실 때는 이 불조를 재불재성의 모든 부처님, 모든 성작 이 개념을 확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옆으로 많이 나갔어요, 제가.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의 진리, 여기서 또 이론의 진리 하면 이것은 이론상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론의 진리라고 하든지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든지 이것을 이론상이라고 하든지 이것을 이론이라고 하든지 이것을 원상으로 하든지 이건 다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걸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에요. 자, 이 이론의 진리는 이 이론상의 진리는 부처와 조사가 바르게 전해져 온 마음 도장, 이게 마음의 그 실제라 이거예요. 이게 이것을 오득은 뭐예요? 깨달아 얻었다는 거예요. 오득하여서 오득하는 것. 이게 바로 정각이라는 거죠. 자, 이 말을 정전을 한번 다른 대종사님 정전에 있는 다른 편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 불조 정전의 시민이라고 이런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은 이론상 진리장에서 보면 재불재성의 시민이죠. 이게 가장 정확한 말하면 이게 재불재성의 시민이죠. 같은 말이에요, 다. 또 이론상 성문을 보면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은 성품짜리죠. 맞죠? 이게. 그리고 이런 걸 말하면 다 똑같은 말이라고 쭉쭉쭉쭉 이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종경 교의품 3장에서 보면 대조사님께서 그냥 이것은 그냥 심체. 딱 말해서 그냥 심체. 이게 시민이나 심체나 똑같은 말이에요. 시민이나 심체나. 같은 말이죠. 이게. 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자리가 공정영지의 광명이고 진공무위의 조하고 또 이 자리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론상 수행절에서 보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러한 자리를 어떻게 해요? 오득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또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인 3대력의 근원인 이론상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말해볼게요. 정각한다는 것은 3대력의 근원인 이론상 이 자리를 깨달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정행은 3대력의 근원인 이론상을 처받아서 육군으로 우리가 구현해내는 거예요. 육군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다시 교리도의 시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정각정행. 교리도 시각입니다. 자, 이론상에 바탕한 사막 8조를 바르게 깨달아 바르게 행하는 것. 이렇게 한번 포괄적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정각정행이라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론상에 딱 바탕해서 사막 8조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그대로 바르게 행위하면 이게 정각정행이에요. 또 다른 말로 또 해봅시다.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이 이론상을 채받아서 진공묘의의 수행문을 열어서 사막발조를 수행하는 것. 말을 이렇게 했지만 그 교리도 설명한 거예요. 제가 교리도의 그 진공묘의 수행문을 열어서 어떻게 수행을 해가냐는 것을 했어요. 대종사님 표현을 하는 정각정행은 아까같이 이론상 사막팔조 이 라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를 벗어나고 바르게 행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그냥 여기 설명하면 돼요. 바르게 행하는 것은 이론상의 바탕에서 사막발조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뭐 복잡하게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막 바른 것은 또 이래요 저래요 저래 가면 더 복잡해. 그냥 바른 게 뭐예요? 바르게 깨닫는 게 뭐예요? 바르게 행하는 게 뭐예요? 정각정행이 뭐예요? 그러면 이론상의 3대력의 근원인 이론상의 바탕에서 사막발조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냥 이러면 이건 끝. 뭐
달리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면 심심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행법이 그 초기교단에 만들어지는데 근행법이 이게 그러니까 원기 28년 12월에 발행된 근행법에 근행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 시기에 따라 좀 같은 이름인데 좀 발행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원기 28년 1943년 대준사님 열반하신 해에 12월에 발행된 근행법에 정각정행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정각정행을. 그러니까 정각정행이라 하면 어떻게 지금 현재 정전하고 좀 설명이 조금 달리 주해가 되고 있는데 설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각정행이라 하면 원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각자의 본성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서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원만행을 닥자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의하고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지금 정전에 있는 것을 어찌 보면 제가 새롭게 주의했다고 봐요. 이 내용에서 보면은 상당히 사막의 내용을, 3대력의 내용을 잘 이렇게 또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와 조사가 깨달아 전해준 마음도장은 바로 원래 요란할 것도 없고 어리석을 것도 없고 그럴 것도 없는 우리의 이론상 자리인 이 이론상 본성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론상 본성대로 놔두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조금 파고든다 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각정행. 이게 정각정행이라고 할 때 이 근행법의 근원을 한다면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채받아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원래 없는 자리를 깨달아 자, 요란함을 없게 하는 수양력을 놔두고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연구력을 놔두고 그름을 없게 하는 취사력을 놔두는 것이 바로 정각정행이라고 이걸 풀어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 자, 이걸 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제가 진짜 말 많이 한 건데 또 하기도 좀 그렇다. 우리가 이런 쌍자리를 보면 지방삼계가 장중의 한구슬같이 드러나고 이 대목이 나와요. 이걸 막 이것을 내 마음을 떠나서 얘기해버리면 이게 그냥 뭐라고 할까 이렇게 넘일이 돼버려요. 넘일. 내일이 아니고 넘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보면은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언어명상의 뭐예요? 내 언어들 막 나오잖아요. 욕도 하고 아까 제가 하다가 기도하다가 뭐 안 좋은 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뭔가 이렇게 반응이 있잖아요. 다 내 언어입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언어예요. 생각하고 언어가 다른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 다 언어예요. 우리가 언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언어라면 또 이게 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글만 이게 우리가 말을 하니까 어찌 보면 이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요. 말이 먼저인지 언어가 먼저인지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언어가 먼저일 수 있어요. 또 어찌 보면 언어라는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건 뭐 따질 일이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명상이라는 것도 명은 이름, 우리가 개념하죠. 개념. 뭐든지 이 개념이라는 건요. 왜 생긴지 아세요? 개념이? 저도 뭔 일을 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제 개인사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내가 납득이 될 이유를 만들어. 그래야만 그것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심지어 이해가 안 되면 그때 나비가 날려서 나비 보다가
잊어먹었다. 이렇게라도 말을 만들어야 돼. 인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가 참 쉽죠.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게 생겨요. 개념이 좋은 것부터 해서 모든 데 개념이 있습니다. 납득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건 거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명이라는 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이렇게 꼭 이름만 붙였다는 게 아니에요. 개념화되는 건 다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온갖 이미지들이 다 떠올라요. 딱 보자마자 저 사람 어우 싫어. 이렇게. 다 상입니다. 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게 언어명상이에요. 이게 우리 수시로 언어명상. 근데 이 언어명상을 내가 이제 이 언어명상이 일어날 때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그러니까 내 시방 3개, 내 3개. 3개라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 다른 거 다 욕심만 말해요. 나의 하고자 함, 나의 어떤 그것이 계속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에서 벗어나버리면 우리는 죽어요. 그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늘 말하죠. 돌멩이가 되든지 죽든지. 그것을 뭐 벗어나고 산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건 살아있으면 다 해요. 근데 다만 이것을 내가 자각해서 통찰해서 내가 그러는 줄 아냐 모르냐에서 큰 차이가 나요. 큰 차이가 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까 그 시방 3개의 현상 중에 3개의 현상이 있죠. 3개의 현상 이제 큰 대별을 이걸 해변은 하나가 요란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가 어리석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가 글러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요란함이 드러난 이 낙처라고 해요. 왜 낙처냐? 떨어질 낙처 쓰죠? 우리는 뽀로로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란함이 본래 드러난 그 바탕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쪽 안 가, 원로. 딱. 그래서 이걸 또 낙처라기도 해요, 그렇게 낙하기도 쉽지 않아요. 요란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 자리. 요란한 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조금 더 이해를 시켜하려고 해서 말하면 요란한 줄 아는 요란한 줄 아는 그 자리에 요란하다, 요란하지 않다는 것이 붙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자리. 이 자리를 진공하다고도 하고, 이 자리를 공적하다고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걸 적적하다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한 자리에서 분명히 요란함이 분명해요. 이걸 성성하다고도 하고, 그것을 알아차린다고도 하고, 그것을 신령하게 안다, 영지라고도 하고, 다. 내 마음 한 마음에서 이걸 다 확인해야 돼. 이것도 언어에 따라와 너무 잘 설명해줘도 문제예요, 이게. 이제 언어가 이런 게 의심이 안 생겨. 언어로 확 들어와 버리면. 개념화되고, 아까 언어, 명상할 때 또 개념화로 딱 정리되고 이것이 내가 안다 생각해버려요. 이때가 또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워요. 살짝 불친절해야 돼. 어느 정도 불친절해야 될 줄 모르겠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런 아이가 이걸 잘 보세요. 자, 그 자리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불조 정전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딱 그 자리 기반에서 수양할 때 수양하고, 연구할 때 연구하고, 취사할 때 취사해서 수양력을 놔두고 연구력을 놔두고 취사력을 놔두는 게 바로 요즘에 히든싱어 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 바로 뭐요? 정각정행이다. 바로를 그냥 바로 잠깐.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만액이라고 하면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원만액에 앞에 보면 불편불이 과불급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불편이 뭐예요? 불편. 편들었다. 그죠? 우리가. 불이 어디 기울었다 이거요. 편들고, 기울고. 과는 뭐예요? 멈추고. 불급은 뭐예요? 못 미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딱 이 말을 하는 순간 양적 계산하죠. 우리가 양적 계산 하지 않습니까? 불편, 불이, 과불급이 없다는 것은 바로요, 이런 쌍 자리를 놓치면 불편, 불이고, 이런 쌍 자리를 잡으면 원만행인 겁니다. 원만은 말 그대로 이런 쌍이 딱 꽉 찬 거예요. 적중한 거예요. 이걸 양적 계산을 하는 순간 끝장납니다. 맞춰보세요. 맞아지는가. 그 순간 거기에 맞게끔 이런 쌍, 이 자리를 이렇게 공급해서 채받아서 우리가 공급하는 거죠.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공급해서 수양할 자리 수양하고, 연구할 자리 연구하고, 취사할 자리 취사하는 것이 불편불이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이에요. 이렇게 봐야 돼. 수양할 때 수양 않고, 연구할 때 연구 않고, 취사할 때 취사 않고, 그러면 다 불편불이하고 과불급된. 그리고 교리도 딱 펼쳐놓고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107쪽 봅시다. 여기에 그런 게 우리가 수양할 때도, 연구할 때도, 취사할 때도 불편불이하고 과불급이 없는 이런 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게, 이런 쌍을 놓치는 게 불편불이하고 과불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할 때는 수양력의 근원은 이런 쌍을 채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쌍으로 수양력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이런 쌍을 낮춘다는 것이 그 자리에 이런 쌍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불편불이하고 과불급이 없는 거예요. 이 문장으로 하면 그냥 이런 쌍과 같이 불편불이하고 과불급이 없는 수양력을 원만하게 행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 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요, 수양할 그 자리에 우리의 이런 쌍, 이 성품 자리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수양할 때 그 힘으로 수양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수양하는 게 뭐예요? 자주력이에요. 자주력이 뭐예요? 그 자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쌍, 우리의 불조 정전의 심이라고 했던 이런 쌍, 이것이 주인공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요란할 때, 요란한 줄 아는 그 마음자리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불편불이하고 과불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수양력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연구력도 마찬가지죠. 연구력의 근원인 이런 쌍을 채받아서 이 연구할 그 자리에 명명한, 밝고 밝은 이런 쌍, 이 자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쌍을 드러내는 한 예를 드릴게요. 안다 할 때도 이 아는 것에 내가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아 하면 이런 쌍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게 밝은 자리가 안 되잖아요. 모른다 할 때 모르는 자리에, 모른다는 것에 좌절하면 이런 쌍이 어두워진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계속 하는 것이고, 알면 안다는데 또 이렇게 매이지 않는 겁니다. 알고 모르는 데에 관계없이 그 밝고 밝은 이런 쌍 자리를 계속 우리가 밝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편불이하고 과불기 없는 원만행을 하는 것이고,
취사도 마찬가지죠. 취사를 할 때도 취사력이 그는 이런 쌍을 채받아서 우리가 정의불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대행사님 말씀대로 이 앞으로의 정의는 확실히 자리타를 화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이익도 포기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 이익을 손해보지 않게. 그런데 늘 이렇게 지혜를 발동해서 그 일에 우리가 다른 데를 가려고 할 때 그 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일원상 자리가 지공무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놓치지 않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실행해 가는 겁니다. 이게 정각정행.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원만행이다. 원만행은 말 그대로 대행사의 말대로 원만하면 이렇게 두리뭉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원상을 거기에 충실하게 충만되게끔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요 말씀이 대종사님 육성 어록에 한 번 나와. 원만이란 일원상이다. 이 말이 한 번 나와. 자, 우리가 그러니까 뭘 이뻐할 때 그 미운짓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과불급이 없다고 할 때 이런 게 한 예가 되겠죠. 이뻐하면 미워할 짓까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또 이것을 좀 더 8조로 좀 확대해서 봅시다. 지금 사막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이제 정각정행을 또 8조 입장에서 보면은 일원상을 수행의 표면으로 삼아서 신분운성으로 진행하고 불신, 탐욕, 나와 우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각정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분운성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만행이라면 불신, 탐욕, 나우에 떨어지는 것이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에 이렇게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정각정행은 원불교 교리의 원불교 수행, 원불교 수행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원불교 수행의 정체성이 있죠. 원불교 교리의 하나의 실천 강령이면서 원불교 수행의 정체성이고 증공묘의 수행문, 대전사님께 말씀해준 이 수행문은 실천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냥 흐름만 쭉 한번 파고 들어봤어요. 정각정행. 정각정행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써야 돼요. 우리 거예요. 정각정행은요. 어디서 안 써요? 소태산 대종사의 수행은 뭐라고요? 정각정행. 네, 수고하셨습니다.